이딴 돼지 저금통 들고 온 사람이 처음이라니까요. 여기 어린이 은행 아니거든요.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는구먼. 돈이 많고 적음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아닌가? 에이, 요즘 노인들 왜 이렇게 고집 세세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지금 그 입으로 나중에 후회할 말 하고 있는 줄은 아는가? 후회요? 할아버지 예금 좀 넣겠다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500억쯤 되세요? 그래, 딱 그 정도 돼. 지금 이 은행에서 몽땅 빼려고 온 돈이 잠깐만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의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은행에 저금통을 들고 갔다가 무시당한 정수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통영.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골목길을 따라 스며드는 봄날 아침,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다. 그의 손에는 낡고 투박한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지난 수년간 모아온 잔돈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차림은 늘 그랬듯 소박했다. 감색 점퍼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모자는 햇빛에 바랜 흔적이 역력했지만 손때 묻은 애정이 느껴졌다. 그는 저금통을 품에 꼭 안은 채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곤 자신에게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지유는 분홍 봉투 좋아할라나? 준수 놈은 장난감 자동차를 더 좋아하겠지. 그 돼지 저금통은 단순한 통이 아니었다. 매달 손주들 생일 때마다 건네주던 봉투 한 장 한 장을 위해 할아버지는 동네 마트에서 거스름돈 받을 때면 꼭 500원짜리로 챙겼고 3,000원 남는 바칠 수고비도 빠짐없이 우통에 넣었다. 말 그대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돈이란 게 많은 것도 좋지만 마음이 담긴 게 더 귀한 거여.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두 손으로 저금통을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다. 버스를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갈아탔다. 기사를 보며 잠들 뻔한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다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언제나 그에게 인생의 고요한 위안을 안겨주곤 했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설렘이 있었다. 아이들 크기 전에 나도 할아버지로서 한 번 더 뿌듯해질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일렁였다. 그렇게 40여 분이 지나 도착한 통영시내. 하얀 간판과 깔끔한 외벽이 인상적인 대형은행 앞에 섰을 때 김정수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어깨에 들려있는 저금통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세월이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유리문 앞에서 짧게 숨을 들이켰다. 오래된 패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기 위한 숨이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안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고객 대기석에는 젊은 남녀가 핸드폰을 쳐다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줄 끝에 섰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실내를 둘러봤고
마치 고향이 아닌 낯선 도시에 처음 온 사람처럼 어깨를 살짝 웅크렸다. 하지만 손에 쥔 저금통만큼은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다. 그 돼지 저금통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에는 고물상에서 손주들과 찍은 폴라로이드 한 장도, 그들이 받아 안으며 지었던 환한 웃음도, 세뱃돈 대신 건네며 속으로 흐뭇해하던 지난 명절의 온기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그에게 이 돈은 수치가 아니라 의미였고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줄이 줄어들고 마침내 순서가 되었다. 예. 어르신, 다음 순번입니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저금통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 순간만큼은 뭔가 숙연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이거 통장에 좀 넣어주시겠어? 손주들 용돈으로 조금씩 모은 돈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쌓여온 세월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허세도 요구도 욕심도 없는 말투였다. 그저 작은 자부심 하나를 건넨 듯한 눈빛만이 그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직원은 저금통이 내려지는 순간 마치 무언가 불쾌한 물건이라도 보듯 짧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고객이 아닌 일을 방해하러 온 귀찮은 노인이라도 되는 양 시선을 저금통에서 김정수 할아버지의 손끝, 낡은 점퍼, 그리고 해진 모자로 옮겨가며 대놓고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 1%의 존중도 없었고 입꼬리는 비죽 올라간 채 비웃음 하나가 그의 태도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거 요즘 누가 들고 와요? 직원은 저금통에 손끝 하나 대지 않은 채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가늘고 높아진 말투는 알려주려는 설명이라기보다 들으라고 던지는 조롱에 가까웠다. 한 손엔 볼펜을 돌리며 짧은 침묵을 두더니 곧이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이어지는 말이 나왔다. 이딴 거 들고 오시면요. 업무 지연되거든요. 옆에 자동입금기 몰라요? 그런 데서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용하던 은행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길을 돌려 창구를 힐끔 바라보았고 어떤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작게 에이하고 혀를 찼다. 공공장소, 특히 금융기관에서 이런 무례한 응대는 드물었기에 그 상황은 더욱 불편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김정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도 항변도 없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천천히 퍼져나오는 서운함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그저 정성을 담아 건넨 것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딴 것이라 불릴 만큼 하찮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조용히 아프게 했다. 그러다 이내 그는 저금통을 다시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정성껏 닦아온 뚜껑엔 여전히 손주의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안의 동전들은 아무 잘못 없이 짤랑거리고 있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돼지 저금통을 안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과 한마디, 눈길 한 번 없이 그는 고요히 유리문을 밀고 은행 밖으로 나왔다. 문이 치잉하고 닫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마무리했다. 길가에 나와 선 김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은행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은 어제와 다름없는 외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인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얼핏 지나가는 구름 아래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때 김정수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작은 돈을 무시한 자들은 큰 돈이 떠날 땐 아무 말도 못하지. 김정수 할아버지는 창구 앞에서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다. 텅 빈 듯 가벼운 공간 안에서 손에 들린 돼지저금통만큼은 여전히 묵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무시당한 모욕감과 정성의 가치를 짓밟힌 씁쓸함이었다. 직원의 싸늘한 눈빛, 주변 손님들의 힐끔거림과 어색한 침묵, 그리고 하얗게 번들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 외롭게 놓였다. 사라진 자신의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이 김할아버지의 마음 어딘가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 흔한 한숨조차 내뱉지 않았다. 단 한마디 변명도 항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돼지저금통을 두 손으로 다시 들어 품에 안았고 가슴팍에 꼭 붙인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닌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하고 고든 등을 지닌 채 그는 조용히 은행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유리문을 미는 순간 안과 밖의 온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냉기 어린 실내를 벗어나자 봄 햇살이 얼굴을 감싸 안았고 통영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그 바람은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오랜 친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은행 앞 계단에 잠시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그곳. 사람과 돈이 오가는 곳이라지만 오늘은 그 어떤 병원보다도 냉정하고 그 어떤 길거리보다도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이름만 금융기관일 뿐 사람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는 무정한 공간.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에서 뛸 듯이 웃던 손주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건네는 봉투를 받아들고 작은 손으로 손가락을 펴며 동전을 세던 모습.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말에 미소 지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도 살짝 웃음기가 스며들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오래된 주름 속으로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작게 중얼거렸다. 작다고 무시하니 어디 한번 작게 끝나나 보세.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속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조용한 경고였고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선언이기도 했다. 더는 억울함에 잠식당하지 않고 더는 무시당한 채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 김정수 할아버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길이라도 되듯 은행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길을 건넜다. 그 발걸음은 단 한 톨의 망설임도 없이 묵직했고 그 속엔 모멸의 무게가 아닌 예정된 반전의 힘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 아침, 통영 시내엔 아직 상점 셔터도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이른 시간.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는 상인들, 신문을 접으며
따뜻한 국밥을 먹는 노포의 단골들 사이로 김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군데군데 해졌던 점퍼 대신 먼지 하나 없이 다려진 곤색 양복이 그의 어깨를 반듯하게 감싸고 있었고, 어제 바닷바람에 흩날리던 흰 머리카락은 오늘은 빗질이 잘 된 채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광택이 은은하게 도는 검정색 구두는 전날 밤 손수천으로 닦고 솔로 먼지를 털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그 구두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단단한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돼지저 금통이 없었다. 대신 정성스레 매만진 넥타이 아래로 불룩한 손등의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고, 오른손에는 오래된 참중나무 지팡이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지팡이는 단지 걸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견딘 자의 품격과 침묵 속에서 자란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다. 은행 유리문을 미는 순간 실내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흐르고 있었지만 김할아버지의 등에서는 묵직한 기운이 흘렀다. 한두 명의 직원이 그를 힐끔 쳐다봤고,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자세는 당당했으며 어제 조롱을 받았던 바로 그 은행이 맞나 싶을 만큼 그 존재감은 컸다. 곧장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김할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와는 다른 일로 왔습니다. 본점 지점장 있는 창구로 부탁하오.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말투엔 겪을 만큼 겪은 인생의 무게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났다. 잠시 후 안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점 중앙의 전담 창구에 앉게 된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내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신분증과 한 장의 통장을 꺼냈다. 접힌 자국 없이 깔끔하게 펴진 통장. 그 속엔 그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신뢰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창구 직원은 습관처럼 고객 번호를 확인하려다 통장에 적힌 이름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김정수! 그 순간 시스템에 등록된 잔액이 화면에 떠오르자 그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다. 스크린에는 무려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직원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김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려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 그때 김정수 할아버지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김정수입니다. 제 명예정기예금 500억 원 오늘부로 전액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은행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근처 직원 하나가 다급히 전화를 붙잡고 지점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지점장님,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요. 창구 직원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다 손끝으로 마우스를 움켜쥔 채 화면을 확인하느라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지는 듯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작은 정성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큰돈이 빠져나갈 땐 참 바쁘구먼. 그 말은 누구를 향해 한 것도 누구를 꾸짖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어제 돼지 저금통 하나로 무시당했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이 은행의 전체 구조를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된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눈을 들지 못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은행 전체는 그 침묵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수입니다. 제 명예정기예금 500억 오늘 전부 해지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떨어진 순간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피가 쫙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고 다시 열려는 듯하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당황한 눈동자가 김할아버지의 신분증과 통장 위를 두세 번 오갔다. 그러곤 마치 뭔가 잘못 본 것이길 바라는 듯 손에 들린 마우스를 조작해 컴퓨터 화면을 정신없이 클릭하기 시작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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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급박하게 돌아가는 휠소리와 키보드 타자음이 정적 속에서 더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의 손가락은 땀에 젖은 듯 미끄러졌고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봤다. 5개의 숫자, 뒤로 일렬로 나열된 0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금액. 직원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다급히 말했다. 잠시만요. 고객님, 곧 지점장님이 바로 오실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덜컥 하고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바삐 달려나왔다. 양복 차림의 지점장이었다.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급하게 입은 듯 정장 자켓은 어깨가 한쪽만 들려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엔 당혹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김정수 고객님, 숨을 제대로 고르기도 전에 그는 두 손을 모아 간신히 허리를 숙였다.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 어제 있었던 일은 지점장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 김정수 할아버지는 지그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엔 분노도 조소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판단한 사람의 조용한 결단과 고유한 품격만이 담겨 있었다. 어제 여기 직원이 내 돼지 저금통을 보고 이딴 거 들고 오지 말라고 했소. 나는 그냥 손주들 줄 용돈을 몇 년간 모아온 걸 통장에 넣고 싶었을 뿐이었지. 그 한마디에 이 은행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소. 그 말이 은행 안에 울리듯 퍼지는 순간 주변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는 눈을 내리깔았고 누구는 손에 쥔 펜을 놓쳐 땅에 떨어뜨렸다. 평소엔 떠들썩하던 홀 내부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꺼버린 듯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지점장이 다시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열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전적으로 직원 교육이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단호하게 손을 들고 그 말을 끊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잘난 태도 500억을 잃고 나서야 고개 숙이는군. 하지만 늦었소. 난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곤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반으로 접었다. 그 동작은 느리지만 결단에 찬 동작이었고 통장은 마치 작은 책처럼
그의 안주머니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삐걱거리던 무릎도 어제처럼 휘청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곱고 단단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었다. 지점장은 그의 등을 향해 한두 걸음 따라가려다 결국 멈춰섰다. 그 순간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아까 김정수란 이름 앞에서 주춤거렸던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의 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은행 전체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 무시한 데가 돈으로 배워두시오.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깊고 날카롭게 은행 안에 각인되었다. 직원들이 누르고 있던 자판 소리마저 사라졌고 대기 중이던 고객들은 손에 쥔 폰에서 시선을 떼고 한 사람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구분 등 하나 없이 꼿꼿한 허리, 단정한 옷맵시,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가라앉은 눈빛. 그의 말투는 격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 세대가 전하는 교훈과 품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숨죽인 이는 다름 아닌 어제 저금통을 비웃었던 젊은 창구 직원이었다. 그는 마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은 미끄러지듯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딸깍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음처럼 그의 오만함을 쪼개는 소리 같았다. 지점장 역시 말을 잃은 채 진땀을 흘렸다. 얼굴은 웃고자 애썼지만 눈동자는 바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 어제 단 한마디의 무시가 지금 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은행 한켠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저분 어제 저금통 하나 들고 왔다가 쫓겨났던 분 아냐? 세상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나라도 해지했겠다. 저 직원 얼굴 못 들고 다니겠네. 웅성임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분명히 은행 안 어딘가에서 귓속말처럼 맴돌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조용한 자각이었다. 하지만 김정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줄의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 그저 은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화려한 조명, 반들거리는 대리석, 큰 돈을 굴리는 고급 금융상품 포스터.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단 한마디의 덧붙임도 없이.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발자국은 은행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듯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어느 누구도 앞을 가로막지 않았고 그가 지나간 자리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존경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냥 부끄러움일까? 김정수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며 햇살이 쏟아지는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은행 안은 다시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50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금액의 충격보다 진짜로 무서웠던 건 단 한 사람의 신뢰를 놓쳤다는 사실이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첫 번째 은행의 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어제처럼 무겁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광택이 나는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리는 소리는 작지만 단호했고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으며 지팡이를 짚는 손은 단단했다. 그는 방금 막 이 시대의 거대한 가치를 무너뜨린 듯한 태도를 보고도 단 한마디의 욕설도 분노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중이었다. 은행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실수를 목격한 자들처럼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떤 직원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어떤 대기 고객은 내일이라도 저기 계좌 해지해야겠네. 라는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 따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다음 걸음을 향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걸음 옆 유사한 외관을 가진 또 다른 시중은행. 유리문 앞에 도착한 김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제 저금통을 안고 쫓겨나던 노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자의 품격 있는 얼굴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유리문을 조용히 밀었다. 문 안에는 아늑하고 은은한 조명이 있었고 환한 얼굴의 직원들이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말이었다. 창구에 앉아있던 여직원은 김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조심스레 받쳐주며 편하게 앉으세요. 필요하신 건 말씀만 해주세요라며. 좌석까지 함께 걸어가 조심스레 안내했다. 그 짧은 몇 걸음 속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존중과 배려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다. 예금 해지 건인데 상담 좀 받고 싶소.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테이블 위엔 예금 안내지뿐 아니라 정성스레 준비된 종이와 펜,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함께 놓였다. 그 순간 김정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잘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다시금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을 때에만 나오는 미소였다. 그동안 그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돈보다 작게 여겨져 왔던 감정. 나라는 사람의 진심은 과연 누가 알아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비로소 여기서 듣고 있는 듯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김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창구의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깊고 단단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오늘 확실히 배웠을 거요. 그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도 설교도 아니었다. 그건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말이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은행 안에는 숫자도 금액도 뛰어넘는 인간적인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통영 시내에서는 작은 입소문 하나가 기적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어제 돼지저금통 들고 왔다가 쫓겨난 할아버지 알고 보니 500억 예금자였대. 그거 진짜래.
본점에서 난리 났대. 지점장도 사과하고도 멘붕 왔다더라. 지금은 옆 은행으로 옮기셨다던데 정말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시지. 사람들은 그를 돼지저금통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처음엔 놀라움이 섞인 별명이었지만 곧이어 그 말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진짜 어른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자신의 방 안 낡은 장롱 속에서 새 돼지저금통 하나를 꺼내 놓았다. 부드러운 헝겊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장식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도 함께 담아야지.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사랑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따뜻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여러분은 김정수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